우리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48페이지 문제집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취득세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이건 이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거나 이렇게 틀렸거나 그러니까 설명드리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런 문제나 그런 지문들은 체크를 잘 해놓으셨다가 다시 또 한번 나중에 요약집을 통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34회 때 문제인데 보세요. 건축물용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요, 부대 설비를 건물 같은 데 가설합니다. 그럴 때 왜 주체 구조부라는 표현을 쓰냐면 건물 같은 거에 가설되어지는 부대 설비와 구별하기 위해서 주체 구조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가설하면 건물과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룹니다. 이럴 때 만약에 건물주가 가설한 게 아니라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가설했는데 장사 안 돼서 딴 데로 갑니다. 해체해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체가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 2위자가 이렇게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예규에서 건물주, 주체구조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한 자 X고요. 옛날 시험에 가설한 자로 바꾼 적이 있는데 민법에서 주물, 종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설했을 때 건물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주체구조 취득자 2위자가 가설했어도 주체구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 이거 함께라고 그래가지고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 취득자가 연대 납세무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최근에 지금 3번이나 나왔는데 그 전에도 나온 적이 있고, 이거 바꿔서 나온 적이 없죠?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요약집에 보면 여러분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것으로 표시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 문제에서 2번이나 정답지문으로 최근에 나왔고, 이렇게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314회 때 그냥 깔려 나왔습니다.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이렇게 눈에 익히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은 2023년도에 신설된 규정인데 바로 그 해에 시험에 나왔고, 제가 이거 뒤바꿔서 낼 거라고 했는데 뒤바꿔서 나왔고요. 예상대로 도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환지 계획에서 공급되는 환지는 누가요? 환지는 누가? 요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환지는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주는 취득세에서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채비지 보류주는 누가 납세무자냐? 상업시행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상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뒤바꿔서 낼 거라고 했는데 뒤바꿔서 나왔습니다. 환지는 조합원이, 채비지 보류주는 상업시행자인데 뒤바꿔서 낼 거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 내면 이거 2023년도에 신설된 규정인데, 그때 제가 개정세법 이거 시험에 나오면 뻔하지 뭐 뒤바꿔서 내면 뒤바꿔서 내는 거지 어떻게 내겠냐 그랬는데 뒤바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지는 조합원이, 채비지 보류주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우리가 이거는 이제 3, 4, 5번은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들입니다. 먼저 경매를 통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 입증이 되죠?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가 입증된다고 해서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아버지 부동산에 공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되죠? 공매 대금, 경락 대금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요? 대가 입증되니까 유상 취득으로 보고, 형제 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요,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이건 뭐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부 증여요, 제가 맨날 설명드린 똑같은 예, 우리가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오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부담부 증여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부담부 증여 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부담부 증여.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고, 증여자 갑,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을 때, 이런 부담인 증여할 때요.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 신경갖고 너 받을래? 야, 그래?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아이 진짜 얘가 정말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요까지 대사 외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부담증하면 말만 봐도 요 소리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증여자, 수증자 너희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요, 이 사례 같으면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죠.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유전해야 되는데, 공짜로 준 증여자가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해당하고,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는. 우리가 취득세 입장에서 물론 이제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또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하는데, 그럴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요 사례에서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우리 유상 취득이면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는 건데, 공짜로 받은 수증자들이 무슨 대가를 주고 취득했냐 그러면, 자,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했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이 사례 같으면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을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으로,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무상 취득한 것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건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네? 그러니까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무상 취득한 거로 보고, 요건데 다만 자, 보시면요, 다만 얘네들이 배우자 식기름 속간이 아닐 때 얘기지, 만약에 증여자 수증자가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간이다. 자, 남편이 부인한테 이렇게 부담부증했더니 알았어요 여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3억은 남편 오고 다 갚겠죠. 중고딩 자녀한테 부담부증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학원 갔다 와서 밤 11시부터 밤새 일해서 갚을게요, 아빠 돈을 갚겠죠. 그래서 배우자 식기름 속간에 부담부증하면 원칙적으로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요 3억 부분은,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배우자 식기름 속간에 아까 부동산 취득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요거 예외적으로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얘기죠. 그래서 요 스토리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식기름 속간에 형제자매 배우자 식기름 속 2위자 간에 부담 부승했을 때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요거는 뭐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 요거요. 채무인수액 2위 대산은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또 부동산 등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죠?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합니다. 실질과세현직상 등기 등록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오고,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지문에 깔렸어요. 하여튼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뭐 이런 것들은 뭐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도 별표시 하시고 잘 보시고, 2번 문제도 역시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면 2번 문제도, 자,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본다죠. 간주 취득 본답니다. 별거 아닌데 여러 번 나왔어요.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오른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상속회복 청구의 소 나오면 참칭 상속인, 가짜 상속인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에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요거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가짜 상속인들이 진정 상속인들한테 공짜로 준 거예요? 아닙니다. 요거 상속으로, 원래 상속받을 거 갖고 온 거죠?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요. 아니구나. 옳은 거구나. 죄송합니다. 옳은 건데. 진짜. 문제를 잘 봐야죠. 옳은 거니까 이거 틀렸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보시면 요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이 착한 삼형제 스토리 설명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죠. 상속재산 협의회에서 분할로요. 자,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분할로 상속받은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 이거는 갑을병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거고, 상속인 각자, 갑을병이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게 나고, 동생들 생각이 나서, 야, 우리 둘이는 먹고 살만한데 우리가 막내랑 똑같이 나오는 게 불공평해. 우리가 조금씩 막내한테 더 주자 그래서 형님들이 조금씩 더 줍니다. 그러면 종전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 요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님들이 공짜로 더 준 거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단, 이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어떤 경우냐?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에 따른, 요약집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또 금방 나왔네요. 상속회복 청구의 소요.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자, 어쩌고 저쩌고, 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요. 자, 3가지 경우인데, 먼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요거 이제 상속회복 청구의 소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참칭 상속인이요.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데 상속인이라고 스스로 칭해가지고 상속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상속인들이, 야, 너는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데 네가 왜 우리 걸 상속받아? 빨리 내놔. 그래서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가져오면요, 그러면 이 진정상속인들은 종전지분보다 초과 취득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상속인들이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이 초과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뭐로? 상속으로. 원래 상속받을 것을 가져온 거예요. 상속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바꾸면 뻔하지 뭐. 이건 포인트가 원칙적으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증여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 취득하는 거 보는 경우에요. 바꾸는 거지, 이걸 뒤바꿔서.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인데 증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꾸는 거죠, 뻔하게. 그래서 예측 시험에서 이게 포인트라고 했는데 역시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포인트. 문제 내면 뻔하지 뭐, 이걸 뒤바꿔서 내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요. 상속재산이 분할했다가 협의해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부분은 형님들이, 마음 착한 형님들이 공짜로 더 준 거예요. 증여를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단 증여를 취득한 것을 보지 않고 초과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제가 왜 아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예를 들었냐면, 잠깐 그런 건 따라하면 안 되고, 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예를 들었냐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상속계에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요 기간 내, 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치는 경우라든가, 또 이렇게 상속회복 청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걸 보지 않고 뭐로? 상속 취득한 걸로 봅니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
상속 회복 청구에서 의한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취득세에서. 그럼 가짜 상속인 떠올리면서 참칭 상속인, 가짜 상속인으로부터 진정 상속인이 원래 자기가 상속받을 것을 가져오는 거, 요걸 떠올립니다. 그러면 요거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보는 거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아셨죠? 가짜 상속인들이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자, 우리 배우자 직계 존속의 부동산 원칙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요. 보세요. 대가 있다고 보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같은 것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대가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 입증이 되니까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걸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속 부동산 취득도 이거 뻔해요. 유상 취득을 보느냐 무상 취득을 보느냐가 포인트인데 그걸 뒤바꿉니다. 유상 취득한 거로 본다는 거.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렇게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한 2번 나오고, 유상 취득한 거로 본다고 또 옳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4번입니다. 증여로 인한 승계수익의 경우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취득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공증받은 공정증서에서 계약 해제 나왔네.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에 나왔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 보는 순간 제가 여러분께 체면을 겁니다.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란 말을 보는 순간 제 음성이 시험장에서 들리게 돼 있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음성이 들릴 건데요. 자,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죠.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된 경우에는.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이요.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 이거 부담부증이 또 나왔네. 자, 배우자 직계존속이 아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의 경우, 그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수증자가 취득했다고 봅니다.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채무 인수액 이외돼서 한 부분은 무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왜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요약집에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5번이 정답인데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 인정할 수 없죠. 근데 단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동산 취득인데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요. 그 포인트는 제가 이 기종이 신설됐을 때 그랬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유상 취득으로 예외적으로 보는 경우인데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꾸는 게 포인트라고 했는데, 역시 누구나 사람이 똑같아요. 심리가. 그렇게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거 경매 포함이죠? 경매 포함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대가 입증이 되죠? 자, 공매금 경락대금 안 내면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해요? 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 입증되고 유상수로 보고, 또 권리 이전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아까도 나왔지만 시험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대가 입증이 되죠? 공시가 되니까.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서 유상 취득으로 보고, 또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 그것을 취득할 만큼 소득이 입증되거나, 또는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가 입증이 되니까 배우자 직계존속 간의 부동산 취득도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무상 취득으로 본다고 바꾸고요. 자, 이 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자,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원,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으니까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단 이거는 배우자 직계중소관이 아닐 때 얘기지, 배우자 직계중소관에 이런 부담부 증여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근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중소관의 부담부 증여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의 자산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 요거는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이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 포인트. 자, 그리고 아까 상속재산 재분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 의제되는 경우 요약집에서 적어드렸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에 따라 재분할을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원래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자, 근데 다만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요약집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 이거 자, 뭐로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내 어쩌고 저쩌고, 상속 회복 청구에 소유한 어쩌고 저쩌고,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에는 초과 취득한 부분에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상속 회복 청구에 소 이런 거 나오면 참 가짜 상속인으로부터 진정 상속인들이 원래 상속받을 것을 가져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상속인들이 공짜로 준 거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우리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 직계중소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건 뭐예요? 대가 입증이 되죠? 유상 취득으로 보고,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배우자의 직계중소관에도 뭐 유상 취득으로 보고,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해 대가 입증이 되니까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보고, 배우자의 직계중소관에도 권리 이전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했습니다. 대가 입증이 되죠? 공시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증여죄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로, 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요.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 이건 뭐로? 공짜로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여러분? 5번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문제 보시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 문제에서는 부담부 증여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또 문제집만 보시는 분께서 부담부 증여 중요한 거. 하여튼 증여죄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의 자산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한 것을 본다는 것. 다만 배우자 직계중소관에도 여기 보세요. 배우자 직계중소관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걸 보는데,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걸 본다. 배우자 직계중소관의 부담부 증여, 채무액 상당의 부분에 대해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같은 것은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살짝 알고 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약집에서 줄거드리지 않았어요. 한 번만 보고 가면 됩니다. 차량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한 경우라도 해당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될 때는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버스 하나를 사가지고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시키고 운행해서 운수업체하고 저하고 나눠갔습니다. 그럴 때 저를 지입 차주라고 하고, 제가 사업관 버스를 지입 차량이라고 할 때 지입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여러분? 네? 취득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자, 지입 차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운수업체 명의자가 아닙니다. 바꾸면 운수업체 명의자로 바꾸겠죠? 아니라는 거.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2번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도시벌법에 따른 도시발 사업이라든가 도정법에 따른 정비 사업으로요, 시행으로 해당 사업이 대상이 되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 계획 또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받는
자, 토지 상환채권으로 또는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만 토지의 경우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한 면적 부분에 한정해서 이렇게 승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건축물은요, 사업 시행 전의 건축물과 사업 시행 후의 건축물은 동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원래 종조건축은 다 때려 부시고 어느 매립지로 가 있고 시멘트 부어서 새로 건축한 건축물은 종전과 동일성 없으니까 이거 뭐예요? 원시 취득한 거로 보고, 토지는요, 자기 땅, 원래 조합원들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는 개념이라 원래 종전 토지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근데 자, 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 면적을 초과해서 취득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사업시행자로부터 뭐라고요? 승계 취득한 거로 보고, 토지 종전 면적을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승계 취득한 거로 보고, 건축물은 보고 원시 취득한 거로 보고. 이것도 시험에 내면 뒤바꿔서 내는 건데, 뭐 이건 뒤바꿔서 내면 다 맞히겠지 뭐. 건축물은 승계 취득한 거로 본다. 아니고 뭐 원시 취득한 거로. 종전 면적을 초과한 토지 면적 부분은 승계 취득한 거로 본다는 거, 사업시행자로부터. 이렇게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그냥 한번 읽어서 우리 요약집에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줄 긋지 말라고 했으니 한번 읽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여신전면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업자가 건설기나 차량의 시설대등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요거요, 그 건설기나 차량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 자, 그 시설 대여 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시설 대여업자. 바꾸면 대여시설 이용자로 바꾸겠죠? 아니고 시설 대여업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상물건, 차, 기, 항선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 수입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냐? 수입하는 자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수입하는 자.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상속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내가 죽으면 내리 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 주지 말고 5남이자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런 거 유증.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해서. 여러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봐.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며. 그렇습니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입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연대 납세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집 한 채를 공동 상속받았을 때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고요.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 이런 것들을 쭉 눈에 익혀두시고요. 잘 모르겠는 분은 다시 요약점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다음 문제 보니까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올해는 이것도 문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자, 취득한 것으로 뭡니까? 봅니다. 간주취득.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보지 않는다고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간주취득. 이런 경우에 지목 변경의 경우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는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자, 환지는 아까도 우리 시험에서 바꿔서 나왔지만 3회 시험 때 바꿔서 나왔지만 환지는 누가? 조합원이. 채비지 보리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토지 지목을 변경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그렇죠, 여러분?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아니에요.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야 생각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야 생각했을 때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무자지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아닙니다. 시점의 소유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대 중에서 국토기획위원회 법률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토지 소유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자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건축물 취득자인데 어떤 얘기냐면 잘 몰랐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지문을 통해서 익혀두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요. 자,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여기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합니다. 자, 조성 설치할 때 그랬을 때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느냐는 건데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는 건데 여러분요. 자, 그냥 건축이란 말 없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수반되지 않고요.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무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택지를 조성해 놨어요. 논밭을 밀어가지고 택지를 조성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되면서 가야겠 생각했겠지만 그 택지 조성해 놓은 평평히 밀어놓은 땅에다가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하면 토지 가치가 한 번 더 증가하는 그래서 간접 취득처럼 봐가지고 자 그때 취득세가 부과될 때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근데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건축물 취득자입니다. 건축물 취득자가 원시 취득한 것을 봐서 건축물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돼요. 그런데 뻔하지 바꾸면 이런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바꾼다고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이거는. 자, 같은 무렵에 배우자 직계림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그 규정 등과 함께 신설이 되는데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하면서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무자? 토지 소유자. 근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무자? 건축물 취득자. 근데 바꾸면 뻔해요. 이거 토지 소유자라고 바꿔요. 토지 소유자 아니라는 거. 자,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 자, 그러면 요거 4번이 틀렸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 여러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다는 것은 신탁재산을 판 거예요. 신탁재산을 팔게 되면 위탁자의 지위도 이전하게 돼요. 그럴 때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바꾸면 뭐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그래서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지 완전히 넘어간 거지.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때는 취득세 부과되지 않고요. 원래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다는 것은 신탁 재산을 팔게 되면 위탁자의 지위도 이전하게 돼요. 그럼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위탁자가 이 신탁 재산을 매매로 이렇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고. 자, 요 두 가지만 4번과 5번만 출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었으니까 4번, 5번 다 주의하시고 4번은 시험 문제 나오면 제가 어떻게 나올지까지 이렇게 딱 해놨어요.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4번 지문 이렇게 나온다고. 토지 소유자라고. 건축을 건축하면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할 때는 건축물 취득자인데 토지 소유자로 바꾸는 거. 이렇게 어떻게 나올지까지 알려줬는데 제가 자, 여러분 틀리진 않겠지 설마. 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52페이지 제4절 취득식입니다.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저귀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자, 무더위가 진짜 시련이 되는, 제가 항상 상투적인 말처럼 무더위가 시련이 되는 여름에 어쩌고 이때를 잘 보내야지 9월 마무리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합격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진짜 이 무더위가 시련이 되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예전에는 32도, 33도만 돼도, 엄청 더운 날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32도면, 좀 시원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고, 예? 뭐 35도, 37도 막, 지역에 따라서는, 40도까지 막 가고 그러죠. 근데 기상청에서 발표한 온도가 35도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도시에서는 그 아스팔트 달궈지고 그래가지고 실제 자동차 외기 온도 이렇게 보면 37도, 38도, 39도 막 그렇습니다. 그처럼들 그럴 정도로 진짜 무더위가 시련이 되는 요즘입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면서 시원하게 잘 보내시면서 그렇지만 이 서름이 알알이 맺히는 이런 무더위 속에서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묵히 한 걸음씩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고, 시험 공부는 이제 100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용 공부는 100일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빈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은 시험 막판 100일 이제 한 몇 개월 바짝 이제 지금부터 한 2, 3개월 이제 공부하는 거. 이게 지금 막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우리가 막판에 이제 생각이 나는 거고, 지금 막 연락이 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도 활용하셔가지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그러지 말고 이제 자투리 시간에 암기상 같은 거 막 암기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투리 시간에 암기상은 외우면 효과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막 이동하시면서 뭐 하시면서 하나라도 외우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냥 계속 가방만 들고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수업 시간에 가만히 그냥 듣고 있다가 그냥 가고 이렇게만 해가지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을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자만해도 안 되고, 지금은 이제 하나라도 외우고, 그래서 100일 동안에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이제 그렇게 하시면 100일 최소를 다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막판이 중요하다는 거. 자, 제4절 취득식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 취득시기는 왜 의미가 있냐면,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니까 의미가 있죠. 취득시기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예요. 취득세는 우리 어느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배웠어요? 취득하는 때. 그러니까 취득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취득하는 때니까, 취득시기란 말과 납세 의무 성립이란 말을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납세 의무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이렇게도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또 취득세 취득 시기는 신고 납부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 어느 때부터 60일이냐? 신고 납부 기간의 기산점도 되고, 그래서 취득 시기가 의미가 있고, 2,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데 34회 시험 때 나오고 34회 때 나오고, 아직 안 작년에는 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라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2개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취득세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해요. 유상취득, 무상취득,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각 지방은 독립적이고 등기일보다는 빠른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개시.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계약일. 자,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계약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개시입니다. 근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요. 자, 미리 알려드리면,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시기는, 잘 모르겠는 분은 요약지를 보시면 돼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입니다. 실제 잔금 지급한 날, 사실상 잔금 지급. 근데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인데,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언제나 계약상 잔금 지급, 계약상 잔금.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상 잔금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럴 때는 언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잘 모르는 분은 요약실 보세요. 그래서 다시요. 매매가 준 유상승계 지금 원칙 언제냐? 계약서 아니고 사실상 잔금주의. 자,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주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주의. 계약상 잔금주의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알아줍니다. 여기서는 2번은 사실상 잔금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상승계 주기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실상 잔금주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언제요? 사실상 잔금주의이고 사실상 잔금주의이고 유상승계 주기의 경우로서 계약상 잔금주의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자, 연부취득의 경우요. 연부취득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할 때 면세점, 즉 취득가액이 50만 원이야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는 연부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기간을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할 때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상 아닙니다. 바꿔내면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라고 바꿔요. 계약상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 그래서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기로 연부금 매매에 체결했습니다. 첫 회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5년 7월 10일인데 실제로는 7월 15일 날 치러지면 7월 15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취득의 경우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언제라고요? 계약일. 증여는 낙성 물료식 계약이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입니다. 증여 계약일. 상속을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 자, 그래서 정답은 하여튼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사실상 잔고질이 확인되면 사실상 잔고질, 확인되지 않을 때 계약상 잔고질.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고질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상 잔금주의이고 사실상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주의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언제고요? 계약상 잔금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주택 복숭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사로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이따가 또 나오지만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를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나오지만 이따 나오지만 잘 보세요.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 이거고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 그래서 어떤 분은 글자로라도 글자 수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상고서 받은 날.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길죠 지문이 재건축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고시 1 이러면 틀리고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 이렇게 바꿨는데 3, 4회 때는 재작년에는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 날 아니고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실상 잔금주의.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니까 언제? 사실상 잔금주의.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주의하라고 그랬죠? 예. 자 보세요. 매매에 의한 취득은 원칙 사실상 잔금주의예요. 신고인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야 돼.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잖아요.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주의 빠르면 언제고? 사실상 잔금주의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다는 거. 건축물요. 주택 아니고 건축물 건축하여 취득한다.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할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사용승인서에는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같은 건축관계 관련 서류를 포함해서 이런 서류들을 내주는 날인데 이런 서류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이거.
건축물 건축 또는 개소를 취득하면 원칙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인데, 만약에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어,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우리 제3분할로 인한 취득, 남편에서 4명이 뭐한 날? 등기한 날. 등기일 또는 등록일.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일 또는 등록일. 눈에 익혀 두셔야죠. 또 등기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따가 나오지만 점유로 시효 취득한 부동산, 민법 규정에 따른 점유로 시효 취득한 부동산도 등기일 또는 등록일. 제3분할로 인한 취득도 등기일 또는 등록일입니다. 근데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등기일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알려드리면 등기일로 바꿔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니고, 매립간접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에 따르면 공사준공인가일. 공사준공인가일입니다. 공사준공인가일.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했다, 그럼 그날 공사준공인가일. 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 사실상 사용한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매립간 소유한 토지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입니다. 등기일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넘어갑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매립간 초로 인한 토지 취득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인가일입니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 중 빠른 날이고 그날. 예외는 그냥 읽어두시면 되고 이렇게. 자, 지방세법상 그래서 공사준공인가일이 등기일 X고요. 3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질이 확인되는 경우에 사실상 잔금질을 취득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상 잔금질이 확인이 되니까 언제요? 사실상 잔금질. 그 다음에 사실상 잔금질 전에 등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고,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도 계약 해지 전에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계약 해제 나왔어요.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 나왔다. 계약 해제 나왔다. 제 음성이 들리도록 여러분들이 최면을 받았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되고 한 사실이 화해조서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된 경우에는 해제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한 것으로. 맞고요. 4번입니다.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 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역시 입증이 됩니다. 계약 해제 나왔네요. 계약 해제 나왔네요. 계약 해제 나왔다. 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계약 해제 전에 이미 등기가 된 경우라도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 틀렸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되고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자, 등기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럴 때 이 계약 해제,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 이 계약 해제 입증 서류요. 입증 기간이 유상 취득은 계약 해제 입증 서류 기간이 며칠이에요? 유상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 입증 서류 기간이 여기 60일인데 60일 입증 기간이, 화해조서 등에 대한 이 입증 기간이 요게 이제 60일이에요. 네, 요거. 근데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이 계약 해제 입증 서류 기간이, 자,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취득일로부터 요 입증 기간이, 서류 입증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속하는 달에, 자, 그렇습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요거 3개월. 말일부터 3개월. 자, 이렇게 3개월. 이렇게요. 자,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정답이 4번이요.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한다.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요.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지, 요거 사실상 변경된 날 땡, 공부상 변경된 날 땡 하나만 나면 틀려요. 중 빠른 날입니다.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을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저희가 사용한 날이고, 도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자,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취득 시기가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이 사용승인서에는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같은 이런 서류들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상일 중 비교해서 뭐 빠른 날 맞습니다.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자,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이 4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별표시하고 잘 기억합니다. 4번 문제도 지방세법상 지금 정신줄 놓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보니까.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장부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확인이 안 되네요. 사실상 장부질이 확인이 안 돼요. 경우로서 계약상 장부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는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장부질이 확인되지 않으면 언제요? 계약상 장부질. 근데 계약상 장부질이 또 명시가 안 됐어요. 그럴 때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일로 본다.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상 장부질이 명시가 안 되면, 계약상 장부질이 명시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자,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이에요. 계약일부터 60일 경과. 물론 그 전에 60일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등기일로 한다면 틀리죠? 자, 등기일이 더 늦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한다 틀렸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칙 사실상 장부질. 사실상 장부질이 신고인 제출한 줄 확인이 안 돼. 계약상 장부질. 계약상 장부질이 명시 안 됐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 등기일 아닙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 되겠지만 원칙은 아니에요. 민법 245조 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점유 개시를 취득으로 본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고 이거 언제라고 했어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점유 시효투관 부동산의 취득 시기, 요거 우리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비교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 평은 공연하게 소유사로 점유 개시를 했습니다. 어떤 토지를. 자, 그리고 20년에 시효가 만료했고, 시효 만료했고 등기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이기 때문에, 언제 사용수익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양도소득세상의 점유 시효주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이렇게 점유개시로 소급하는데, 근데 취득세에서는 언제라고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입니다.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이렇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는 거. 그래서 뒤바꾸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에서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은 점유개시일도 아니고 시효만료일도 아니고 언제?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에요. 그렇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바꾸면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디귿벌입니다. 개인 간 증여계약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인한 무상 취득은 아까도 나왔는데 언제라고요? 증여 계약일, 상속계약일. 증여는 계약일, 무상 취득. 증여는 낙성불허 계약이기 때문에. 자, 맞고요. 유증으로,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매, 7남매, 막내한테 싹 다 줘라. 내가 죽으면. 유증계실이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죠.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의 수강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미음 번역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으로 본다. 아까도 나왔었는데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요, 토지 지목 변경 사실상 변경된 날 땡, 공부상 변경된 날 땡, 하나만 나오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지목 변경 아까도 나왔었지만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중 빠른 날. 이게 예전에는, 자, 지목 변경의 경우에 예전에는 취득 시기가 원칙은 사실상 지목 변경,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 이랬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아셨죠? 하나만 나면 틀려요. 지목 변경, 사실상 변경된 날 땡, 공부상 변경 땡. 자, 이렇게 해서 또 주의하시고, 지목 변경의 경우. 그러면 옳은 것은 디귿하고 리을번 두 개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두시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를 미리 문제를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미리 읽어오면서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자기가 본인이 풀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잘한 겁니다.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분인 건데 한번 볼게요.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다. 갑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약서 내용이 계약일이 2025년 3월 15일 중도금지를 필요 없고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 안 됐고요.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 안 됐고 그 다음에 사실상 잔금질이 불분명하고 등기일이 4월 20일이고 그러면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원칙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질. 근데 불분명해. 자 그러면 언제고요? 그러면 계약상 잔금질이요. 근데 계약상 잔금이 명시가 또 안 됐네.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계약일이 지금 보니까 계약일이 지금 언제입니까? 3월 15일이요. 계약일. 그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니까 4, 5월 뭐 한 15일 정도 되겠죠? 5월 14일인지 15일인지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강의할 때 딱 했더니 어떤 회사에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교수님이 엿먹어라 그런 건지 바로 뭐 5월 14일, 5월 15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번지면 5월 14일, 2번지면 5월 15일, 뭐 3번지면 이런 식으로 나왔던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내요. 그렇게까지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5월 15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60일 되는 날이 그러면 이 날을 취득시로 하는 건데 근데 취득 시기 문제가 나오면 양도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항상 등기일이 빠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일이 빠른지 항상 양도세나 취득세나 습관적으로 등기일이 언제예요? 4월 20일 날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언제입니까? 등기일입니다. 이때를 등기일이 빠르니까 등기일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입니까? 4월 20일이요. 자 이렇게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유상승계수익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 대충 감 잡겠죠, 여러분들? 원칙 사실상 자무질. 자 불분명하다. 자 확인되지 않는다. 신고인 제출한 자료 등으로 그러면 계약상 자무질. 계약상들이 명시가 안 돼서 계약일로 며칠? 60일 경과한다. 스토리처럼 외우더라고. 아까 시작부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항상 등기일이 빠른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봅니다. 6번 문제는 34회 때 문제였어요. 지방세 기본 법령 및 지방세 법령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납세무 성립식이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납세무 성립이란 말이 취득세에서 뭐라고요? 취득 시기니까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같은 문제 같은 내용입니다. 자 같은 말이고 상속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 계약이에요.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공증받은 공증증서로 계약이 해제됐다. 아유 계약 해제 나왔다. 취득세에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입니다.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공정증서 이런 것으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 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때 입증 기간이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자 계약일, 이게 취득일이죠. 취득일로부터 계약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 취득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한 날 말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내. 유상승계 취득은 60일 입증 기간이. 자,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은 취득세,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60일이었다가 취득이 속한 날 말일로부터 3개월로 개정이 됐고요. 맞습니다. 유상승계수익의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비를 확인할 수 있는 때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잔금지비이 납세무 성립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 등기일보다는 빠른 경우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34회 시험 때 이 3번이 이 단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수응답 됐어요. 왜냐하면 등기일이 빠른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이의 제기하는 바람에 요거 단서가 없어가지고 3번 지문도 복수응답으로 됐었어요. 복수응답 34회 때. 근데 그래서 제가 단서는 제가 다른 거예요. 단 등기일보다는 빠른 경우니까 언제고 사실상 장부제비.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남편에서 4명이로 뭐한 날? 등기한 날. 남편에서 4명이로 등기한 날. 등기일 또는 등록이고. 도정법에 따른 자, 주택 재건축 조합이 자,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건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자,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분 성립시 다른데 언제라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준공인가 고시일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 조합이 비조건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비조건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한 번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서 다음 날 쏙 빼고 예전에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건용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쏙 빼는 것도 주의해요. 쏙 빼요. 소유권 이전 고시 1 이러면 틀려요. 다음 날. 그리고 준공인가 고시일 아니고요.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취득 시기 이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곤란한데 지장이 없고요. 56페이지 취득세 제5절 과세 표준인데 요거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한데 전체를 사이즈가 좀 작으면 요거 좀 시간이 1시 좀 넘어서라도 제가 볼 건데 이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거 전체를 쫙 한번 통째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요거 취득세 과세 표준이에요. 별표 3개만 하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서럽게 내리는 비와 억센 햇볕에 지리산의 초록의 바다는 더욱더 굽이쳐오르게 했고요. 시험 전 100일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짐 싸고 있는 분들, 인사를 해야지 수업 끝나는 거지. 아직 수업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시험 전 100일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100일 기도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공부는 시험은 아까 제가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 아니고 객관식 시험은 막판이에요. 막판. 막판에 그 전에 공부 열심히 했어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어도 막판 2달을 소홀히 하면 그러면 시험장에서 가물가물해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충 뭐 어느 정도 배웠다, 확실하게 암기 안 됐고 확실하게 숙제 안 됐어도 지금부터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덥고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건강히 잘 지내시고 여러분 언제나 제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